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은 참 이 골고루 오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골고루 올라가는 이 상향 평준화에 이 정부의 정책이 아주 큰 작용을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상승률을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당연히 파주가 1위가 아닐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부산 포함한 이 경남 일대가 순위권을 상위로 가져가고요. 파주는 4위 정도. 그리고 그 밑으로 고양시의 일산 서구, 그 정도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이 경남 지역, 부산, 울산, 대구, 그리고 창원, 뭐 요런 지역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가 3%가 넘게 올랐습니다. 부산의 다른 지역을 묶으니까 그 옆으로 불길이 좀 번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이런 지역들 외에 이 수도권의 파주하고 고양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눌려 있었죠. 일단은 뭐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가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지난 3기 신도시 나왔을 때도 가장 큰 이 반발이 나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큰 관계가 없겠지만 나중 정말 10년, 20년 후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인구 감소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아무래도 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 지역보다는 이 수도권, 특히 신도시가 가장 큰 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죠. 아직 가구 분화 속도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감소 시기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신도시의 최약체로 불리웠던 지역, 서북권마저도 지금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에너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도 따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 이 규제 이전에는 김포가 항상 이 중심에 있었죠. 그러다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마지막 비규제 지역인 파주로 많은 에너지가 몰려온 상황입니다. 자, 파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고양시 아파트 거래도 폭증했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또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가 오른 것이, 그리고 지금 파주가 오른 것이 과연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무릎에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전에 6.17 때 파주와 고양이 빠지면서 비규제 본연의 매력으로 인한 이 수요 집중은 그때 끝났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거래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9월, 10월, 11월 이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왜 많은 수요자가 김포와 파주를 찾게 되었나? 비규제 지역이라고 투자하는 투기꾼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패턴이 다른 겁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의 전셋값 자체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도권에 그나마 저렴했던, 가격이 눌려있던 지역의 매매가보다 서울 내부에 있는 임대가가 더 비싼 그런 상황이 연출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전세 대란입니다. 전쟁과 같아요. 이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주거지를 뺏기고 뒤로 밀려나는 수요자들이 살기 위해 붙잡는 마지막 보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 심지어 이 파주시, 고양시 지금 아파트 거래 폭증했다고 했죠. 매매뿐만이 아닙니다. 임대 상승도 높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전세 대란, 그리고 매매가 상승,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죠. 이제까지 집값 안정시킨다고 하는 정부를 믿어왔는데 결국 내놓는 건 이 전세 대란 속에, 전세 대란 자체를 만들었죠. 일단
전세 대란을 만들어 놨는데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망한 호텔 공장 개조, 그리고 11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파트보다는 거의 빌라들. 예. 빌라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빌라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의 전세 대란을 이 빌라를 공급해 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전세 대란의 근원지, 불이 어디서 나고 있는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시장을 움직인 주체는 비규제 지역을 노린 투자,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요 장세로 수도권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가격 성장 확장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파주는 지금 역대급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도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수도권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이 매수세도 각 지역, 이미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회복되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양하고 아파트. 예, 고양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가 터졌습니다. 고양이 이제 신축이, 고양시 자체가 100만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신축 자체가 없죠. 뭐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 있는 이 전세가보다도 고양시에 있는 대형 평형이 오히려 매매가가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의 이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 이 9월달 1100여 건이었는데요. 이게 1400건으로 올라가더니만 11월달에 이렇게 폭증합니다. 이게 또 이 데이터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만 돼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의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지역들, 비규제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요. 자, 11월 23일 기준과 30일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은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 뭐 이 정도는 뭐 작은 수치긴 하지만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지역들 눈에 보이죠. 그리고 지방 또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지방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국의 평균이 지방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파주, 고양인데, 파주도 23일 1% 정도에서 1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넘어서 1.38%, 고양 같은 경우에도 0.41에서 0.53. 예. 김포도 보시면은 0.98. 김포가 이제 규제가 된 이후로도 이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규제,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뭐 투자자들 빠지면서 급매물 몇 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성장세가 더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다시 어느 정도 절감은 됐습니다만 이 사건 일어나기 이전보다도 5천 이상 분양가가 지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꺾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이들 지역, 지금 여기 나온 지역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난리가 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세를 많이 가져갔던 지역 보면 이제 창원 지역, 창원이 1.01에서 0.88. 부산 같은 경우에도 토탈 이렇게 되는 건데, 규제 지역 외에 지금 나머지 지역들 올라가고 있죠. 규제 지역도 뭐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항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뭐 여기에 언급된 지역 말고도 다 난립니다. 골고루 아주.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규제 지역인 고양도 올랐다라는 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파주 1.38 상승, 고양 0.53 상승. 그 중에서 고양을 뜯어보니까 일산 서구, 그리고 덕양구, 일산 동구 중심으로 올랐죠. 특히 일산 서구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뭐 거래량 부분 아까 그래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 지방들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김포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됐지만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이 외에도 이제 서울 경기권
지금 제대로 불 붙고 있습니다. 다시 타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 상반기에는 또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이 전세가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예,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압구정이 거래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학군지들 중심으로 이 임대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들 지역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특히 뭐 경기도 학군과 관련지, 분당, 평촌 이런 지역들 지금 실수요자들이 그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분당도 이제 10억 찍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촌 같은 경우에도 이 원래 이제 기존 아파트들 보면은 이제 30평대 이 10억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도 이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전세 대란이 있을 것이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은 선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변창흠 내정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3기 신도시는 또 환매 조건부, 예,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완벽한 거주 겸 본인 소유권이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만 주는 거예요. 거주만. 예, 임대 사는 겁니다. 똑같이. 자,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전세입니다. 전세가 전국을 통일시켰어요. 모두 상승으로다가. 자, 규제 지역으로 인한 풍선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이 임대가 폭등과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 서울도 계속적으로 소폭, 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 눈여겨볼 것은 중저가 단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압구정도 거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초, 강남, 송파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한 주도 빠짐없이 75주째 상승하고 있고 76주째도 상승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 내용을 지도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의 임대가가 오르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의 임대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가는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 서울의 전세가보다 오히려 서울과의 그 교통 편의성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서울의 전세가보다 훨씬 저렴하고 큰 면적을 매수가 가능한, 예, 그런 지역들이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진 편입니다.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고 매매가랑 임대가랑 붙어있던 지역들이 특히 이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자, 물론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자면 이 행신동, 예, 행신동 이쪽을 또 많이들 하셨고, 위에 화정동, 예, 이쪽도 구축 기반을 대고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엔 여기 제가 팔고 다른 데 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마지막에 또 불꽃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백성마두동, 예, 올라가서 뭐 주엽동, 뭐 이렇게 요런 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대화동, 예, 일산동, 예, 탄현동, 예, 이런 지역들, 덕이동, 이런 지역들의 이제 기존 아파트들, 지금 보면 호갱론에서도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탄현동 이런 데 보고 있고, 예, 보고 있는 이유가 그나마 대출이나 자기 자본을 생각했을 때 매수가 가능한 수요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거를 사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글쎄요라고 답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수요들이 쳐다보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모멘텀이 있어서 매수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거주를 영위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거주를 보장받기 위한 거의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존 때문에 여기를 택해서 거래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을 봤을 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오늘 띄우고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그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장기간을 가져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짤 때는 길게 보셔야지 바로 앞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거주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고르면 여기밖에 없겠지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면서 가면은 다른 대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 선택지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럴 때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경우의 수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이 거주권이 밀려나가는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물건을 고르는 거는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냉정히 판단해 봤을 때 이 하락할 요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할 요인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폭등이 나올 요인들이 계속 뭐 남아있다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예기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이번 뭐 이를테면 이번에 임대 입법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규제 지역에 대한 뭐 지정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온 것 뿐이지, 원래 가치가 높고 크게 급등할 상황이라서 뭐 급등했다고 보긴 사실상 뭐 어렵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도 막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람의 자본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자본이 풀리면 이렇게 확장기가 있으면 수축기도 생깁니다. 수축기가 왔을 때는 부동산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본인의 거주에 목을 매는 것보다는 거주가 안 되더라도 가치가 높은 쪽에 자본을 베팅하고 본인은 조금 뒤에서 후위를 도모하면서 거주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달에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거리두기 격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못해서 이 멤버십 영상을 12월 달은 좀 특집으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방법들과 또 입지들,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를 달굴 뭐 수도권의 지역들, 단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오픈된 이런 컨텐츠로 다가서면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도 이 많은 정보들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카페와 멤버십의 특집 콘텐츠 지속적으로 업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